안녕하세요. 품격경영 아카데미의 권혜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전달하고자 하는 글로벌 매너 교육의 철학과 지향점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사진, 이 사진들을 보고 우리가 어떤 문화적으로 또 우리의 일상 사회생활에 대해서 생각해 볼 만한 점들은 무엇일까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계시는 이 여성의 소지품을 줍는 장면에서 우리가 읽어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자세가 더 바람직한 자세일까요? 여기에 관련된 안목을 공유하는 것이 이번 품격경영 개론의 목표입니다. 우리 사람의 행동 거지를 보고 그 사람을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사람의 심리와 가치관은 행동으로 드러난다. 우리 모두 경험적으로 충분히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마음과 태도, 의도, 더 나아가서 일하는 실력, 좀 더 나아가서는 공과 사에 대한 구별 능력까지 알아볼 수 있다는 게 저희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에 대해서 앞으로 각 여러 시간에 거쳐 알아보게 될 거고요. 매너를 맞고 틀리는 OX의 문제가 아니라 더 좋은 방식이 있고 그렇지 않은 방식이 있다는 최선과 최악의 문제로 바라봤을 때 누구에게나 더 좋은 것 추구할 만한 어떤 자율성과 선택의 여지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은 개인의 자유이지만 그 선택의 결과도 역시 개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꼭 같이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매너는 한마디로 언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요. 매너와 언어는 정말 공통점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매너는 결국은 몸으로 하는 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법이 좀 틀려도 우리가 의미는 서로 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수준이 너무 심각할 때는 어떤 지적인 수준이나 일하는 실력, 나아가서는 신뢰성까지도 의심받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매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매너 수준이 형편없어도 사는데 큰 지장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 상대방의 존엄성과 상대방의 어떤 존재 가치를 무시해버리는 수준에 이르를 경우에는 인격이나 교양, 신뢰성에 대한 의심뿐만이 아니라 심할 경우에는 특정 사회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퇴출되는 결과까지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그 감각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언어와 매너의 또 다른 중요한 공통점은 어떠한 특정한 지역적인 범위 안에서 통하는 언어가 있는 반면 전 세계적으로 더 넓은 범위에서 통용되는 언어가 있듯이 매너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과거에는 이제 주로 중국을 중심으로 한 한자 문화권, 동아시아 문명권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한자가 가장 널리 통용되는 지성인들의 공통 언어였죠. 그런데 전 세계가 좀 더 이제 글로벌화되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프랑스어, 그다음에 이제 영어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영향력을 갖는 언어가 되었듯이 매너도 구시대의 매너와 구시대의 특정한 지역적 범위 안에서의 매너와 지금과 같은 전 세계가 하나로 다 소통하는 글로벌 시대의 매너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그럼 그게 왜 다르게 됐고 어떻게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소화해야 되는지에 대한 안목을 갖는 것도 마치 우리가 영어 같은 외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면서 얻는 이점이 있듯이 같은 어쩌면 더 큰 이점이 있을 거라는 것. 그게 바로 저희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저희 품격경영 개론에서는 매너에 대한 구별 감각을 명확하게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테이블 매너를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와인 마실 때 어떻게 해야 되고 비즈니스 석상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계적인 내용을 배우는 것은 과연 그게 가장 중요할까? 그 내용도 알아야 되지만 그것이 도대체 왜 그러한지 그리고 내가 어떤 역할을 맡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관점과 지향 방향을 먼저 명확히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가 저희가 생각하는 올바른 매너 학습의 방법인데요. 지금 이 표에 보시다시피 저희는 한국인에게 기존에 공유된 시대정신과 인간관 그리고 이 매너라는 어떤 언어의 통용 범위에 따라서 우리의 생활을 돌아볼 수 있는 틀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구시대와 신시대로 나누어 놨는데요. 우리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는 다소 세국적이고 외국과의 문명 교류가 활발하지 않았던 조선 후기,
그리고 일제강점기, 또 전후 혼란기를 거치면서 우리의 전통 문화가 많이 멸실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통 문화의 중요성도 많이 잃어버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무비판적이고 많은 준비가 되지 않은 채로 외래 문화들이 그냥 막 유입되고 확산되고 했던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 우리가 다 같이 공감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완전히 시대가 바뀌었고 특히 전 세계를 무대로 우리가 활동해서 성공적으로 성과를 얻어내지 않으면은 살기가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통하고 같이 가치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 전 세계인으로 확대됐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속 세대는 더욱더 그러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한국식, 다시 말해서 소위 말하는 국내용, 하지만 그것도 역시 저 조선시대에는 어떤 중국의 선진국에서 들여왔고 또 일제시대에는 또 일본을 거쳐 들어온 서양 문화의 것,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우리가 오해하고 또 왜곡되었을 수도 있는,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전통이라고 알고 있는가 완전히 막 짬뽕된 그런 매너를 우리가 계속 고수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 이 시대에 다 모두가 각자의 인간 존엄성과 자유와 평등을 인정하고 그 사람의 주체성을 존중하는 관점에서 서로 지켜야 될 기본적인 매너를 지킬 것인지, 여기에 관련 선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는 선진사회 교양인의 생각법과 행동법, 문제 해결법이라는 관점에서 매너를 이해하고 습득해야 되는 것이고, 과거의 구시대 그리고 국내용에 국한되었던 소위 말하는 양천 구별이 명확했던 시대에 마치 노비와 같은 매너나 마인드, 그리고 구시대 일본식, 그리고 우리가 피식민 시대였을 때의 그런 스타일을 지금도 나도 모르게 답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해봐야 된다라는 게 저희 관점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시대가 글로벌 사회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절추령을 우리도 모르게 답습하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과거의 구시대에 어떤 정신과 가치는 들어오지 않고 물질과 형식으로만 들어온 그런 피상적인 것들을 우리가 지금까지도 답습하고 있지는 않은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시간을 앞으로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별 감각의 토대를 공유할 때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상호작용 방식에 대해서, 소통 방식에 대해서 더 나은 구별을 할 수 있는 그런 코드를 우리가 공유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과연 우리한테 꼭 필요한 매너 교육은 어때야 될까에 대해서 참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저는 5가지의 선택 기준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그 매너 교육이 지향하는 인간관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도대체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고, 그 사람을 위해서 왜 매너를 지켜야 되는가? 그 인간관이 불분명한가? 아니면은 그 인간관은 독립적이고 자율적이고 어떤 인격적인 주체로서 서로 존중하는 그런 인간관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그 매너를 구사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분명해지겠죠. 그런 인간관의 문제가 반드시 깔려 있어야 된다. 2번째는 주어가 있는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나 자신이기도 하지만 사회생활 속에서는 여러 직업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 또 그 선택이 내가 선택한 거였든 주어진 거였든 간에 그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사회생활의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그 주어, 내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관점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매너를 배운다는 것은 결국은 나한테 요구되고 기대되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실수하게 되고 또 오판하게 되는 원인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매너는, 이 매너를 구사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인가, 어떤 책임과 역할을 가지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우리 사회에서 리더의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인식을 갖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3번째는 근거인데요. 근거 있는 교육을 하는가, 왜 내가 이런 행동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행동에 앞으로 예측되는 결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종합적인 근거가 있는 학습을 할 때에만 우리가 그 이유를 이해했기 때문에 다양한 현실 속 상황에 부딪혔을 때 창의적인 솔루션을 낼 수가 있겠죠. 4번째는 해법과 내용이 있는 매너 교육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떨 때는 어떻게 하세요 라는 매뉴얼만 있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문제 상황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읽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에 대한 해법을 내가 생각해낼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것이 우리가 매너를 익혀야 되는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게 결국은 이제 문제 해결력과 연결될 텐데요. 우리가 보통 책으로 뭘 배웠다, 그래서 실전에는 약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듯이 매너도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내가 당장 해야 될 바를 인식하고 행동에 옮길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 궁극적인 교육의 목표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앞으로 매너 교육,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 인성 교육 혹은 인격 교육에 관한 선택을 할 때 이러한 점에서 반드시 내가 받아야 될 교육이 나한테 필요한 것을 다 주고 있는지를 판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매너를 같이 학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품격경영 특집에서 지향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 한국인이 어떤 국가적인 품격뿐만이 아니라 개개인의 인간적인, 개인적인 품격까지 생각해야 되는 그런 선진국의 반열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 단계에 있다면 우리가 매너를 배우는 목표는 첫째, 우리가 삶의 주인의식을 갖고 내가 처한 역할, 내가 맡아야 되는 역할에서 책임적인 어떤 그 리더라는 의식을 가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가치관을 갖는 게 중요하다.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사진이 승마와 경마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경마는 뭘 겨루는 것이죠? 말들의 달리는 능력을 겨룹니다. 네, 승마는 겨루는 것이 말에 달리는 능력이 아니라고 합니다. 홀스라이더, 그 말을 모는 사람이 얼마나 자기 중심을 지키면서 말이 잘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가가 바로 승마의 핵심적인 원리인데요. 이렇게 우리는 경마보다는 승마의 관점으로 내가 어떻게 내 중심을 지키면서 행동할 것인가에 더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매너는 일을 더 유능하게, 즉 소통을 더 잘할 수 있게 하는 도구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사진들은 우리가 뉴스를 볼 때면은 흔히 볼 수 있는 세계 유명인들의 사진인데요. 이런 사람들이 일하는 모습, 그리고 위기를 돌파해 나가는 모습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소통의 어떤 지혜, 그리고 행동 방식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걸 우리가 일상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또 앞으로는 우리 역사 속에서 이렇게 훌륭한 소통 감각을 발휘했던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우리 역사 교육에 반드시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매너는 인간이 갖춰야 될 인격체로서의 기본기를 갖출 수 있게 하는 시작점이면서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사리 분별력을 더 향상시켜서 일하는 실력도 향상시키고 또 내가 처한 입장에서 시야를 확대하고 또 남들과의 더 폭넓은 소통과 협상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또 우리가 일을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나 시간, 여러 가지 투자 대비 얻는 성과를 높게 하는 데까지 연결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목표의식을 가지고 매너를 학습할 때 좀 더 기억도 잘 될 건 당연하고요. 우리가 그동안 의식하지 않고 해왔던 일들을 어떻게 바꿔갈지에 대해서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저희가 많이 강조할 것이 바로 자세의 모습인데요. 자세하면은 보통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배우들의 자세나 표정을 가지고 그 상황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공감하잖아요. 그건 우리 일상에서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그러할 겁니다. 그럼 그런 작은 자세들을 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의 마인드를 알아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안목을 같이 가지게 될 거고요. 여러 가지 그 상황 속 모습을 가지고 어떤 상대방의 상태나 아무튼 의도를 알아차려서 미리 대비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같이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가 어떤 내용을 다뤄볼지를 간단히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제 다음 회차에서는 우리가 보통 지행합일 이 되는 걸 굉장히 중요시하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은 표리일치한 인간, 표리부동한 인간은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를 않는데 그 하모니를 어떻게 이룬다는 것인지에서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품격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우리의 역사 속에서 우리한테 어떤 굉장히 익숙하고 당연한 좀 굽신굽신하는 스타일의 매너가 어떻게 시작된 것이고 어떻게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져 왔는지에
대해서 좀 흥미로운 내용을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 회차부터는 이 매너가 어떻게 우리의 일상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연결되는지, 예를 들면은 공과 사의 구별 능력이 어떻게 매너와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비즈니스를 할 때 더 높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과 글로벌 매너가 어떻게 연관되는지 등등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나아가서는 우리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 잘 승승장구하려면, 그리고 그게 지속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공공 영역에서는 유권자에 대한 설득, 또 우리가 어떤 그 후보자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어떠한 안목을 가져야 되는지, 또 어떤 교육에 있어서는 이 매너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까지도 같이 한번 세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준비하는 품격경영 개론이 여러분에게 각자의 위치에서, 그리고 각자 하고자 하는 영역에서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바꿔갈 수 있는지에 대한 풍부한 영감을 드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